자, 오늘은 100만원 초반대로 이런 예쁜 화이트 데스크 테리어를 꾸며볼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요. 제가 데스크 테리어 소개만 지금 3년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통 보여드렸던 데스크 셋업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400만원대만 되더라도 가성비라고 표현을 하죠. 막 1000만원, 2000만원 넘어가는 것들도 꽤나 많이 보여드렸었고, 그런데 좀 현실적으로 타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쁘기도 하면서 100만원 언저리를 맞출 수 없을까 해가지고 한번 요걸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 몇백만원 하는 것들 보면은 눈으로 보기엔 예쁘긴 한데, 막상 저도 결제를 하려고 보면은 사실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데스크 테리어 이런 것들을 비슷한 감성을 가져가면서도 최대한 100만원 언저리에서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도 여기에는 목표가 있어요. 일단 감성적인 영역은 챙길 것, 그러면서 가성비 챙길 것, 그러면서 불필요한 거는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인 템들을 위주로 찾아볼 것, 그러면서 생산성에 관련된 거는 포기하지 말 것, 이 정도를 목표로 잡아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책상을 한번 맞춰볼 건데, 저 같은 경우에 포기 못하는 영역은 제 이전 영상에 S급으로 뒀던 책상이 있잖아요. 바로 모션 데스크거든요. 일반 책상으로 하면은 조금 타협이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업무를 하면서 사용하는 책상이기 때문에 모션 데스크는 전 웬만하면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션 데스크 검색하면은 100만원 언저리 내외 이 정도로 하기도 하지만, 사실 잘 찾아보면은 가성비 있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제가 써보고 가장 만족했던 거는 사실 요 데스커 모션 데스크긴 해요. 지금도 작은 방에 있는 게이밍 룸에서는 여전히 이 책상을 잘 쓰고 있는데, 사실 가성비 쪽 계열은 아니긴 하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롱코 모션 데스크 듀얼 모터입니다. 이게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으면서 모션 데스크 기능까지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실에 직원분들도 전부 다 이 책상으로 맞춰드렸어요. 이제 여기에서 책상 길이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프레임은 화이트로 놓고 사이즈 선택할 때 1200이랑 1400 요 가로 길이는 약간 좀 좁다라고 느껴지긴 해요. 물론 1400까지도 어느 정도 공간 여유는 나오긴 하지만 1600 이상을 올라가면은 확실히 다르네 이런 게 좀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600 화이트로 선택을 하고, 상판 같은 경우는 그냥 직각으로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특히나 여기서 라운딩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 책상에도 위에 커버를 따로 씌워놨거든요. 이런 거 몇만 원 안 하는데 색깔만 딱 바꿔줘도 완전히 다른 데스크 셋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맞출 때 유리한 직각 형태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30만 원이 딱 들어갔네요. 이게 더 가성비로 내려가면은 모션 데스크를 막 10만 원대도 제가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쓰는 가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중간 타협점이 한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번 영상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니까 훈수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모니터 선반이에요. 모니터 선반이 있고 없고가 이 데스크 테리어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모니터 선반에서 사실 전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메이우드의 이런 모니터 선반이나 아니면 이런 이퀴먼트의 모니터 선반이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구분선이 있어가지고 올려놨을 때 상당히 예쁘긴 한데, 이런 다리가 은근히 또 거리적거리긴 해요. 가격대도 꽤나 좀 있는 편이고요. 사실 가격을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메이우드나 이퀴먼트 이런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가성비로 추천할 거는 뭐냐, LDL 마운트 요 모니터 받침대입니다. 요게 예전에는 2만원대였는데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3만원대로 구매할 수가 있고, 요거 화이트 색상으로 딱 구매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사무실에다가 전부 다 이걸로 맞춰드렸는데, 이게 좋은 점이 클램프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앞에 막히는 부분이 없어서 공간 활용에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클램프 부분이 너무 잘 보일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요 각도가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모니터 선반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3만원대라서 굉장히 부담이 없으니까 요거는 진짜 강력 추천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저는 모니터암을 사용해보기 전까지는 내가 막 왔다 갔다 막 많이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 눈높이에 맞게 조절을 해줄 수 있다, 요런 장점이 가장 커요. 웬만하면 잘 안 옮기게 됩니다.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서 제일 비쌌던 모니터암이 아마 요 허먼밀러의 모니터암으로 알고 있는데 40만원대였거든요 여전히 40만원대인 것 같은데, 사실 요거는 전 개인적으로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니터암은 한 번 살 때 좋은 걸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한 선은 5만원에서 10만원대 언저리까지 요 정도를 가장 추천해요. 또 나중에 모니터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좀 비싼 거 좋은 거 사겠다 하면 10만원 초반대 요 정도까지 추천드리고, 모니터암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있는 요 디자인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멜 이지 밸런스 싱글 모니터암 거치대 요거를 추천드려요. 2만원대 있는 그런 모니터암처럼 완전 가성비는 아니지만
전 개인적으로 지금 한 4개, 5개 정도 지금까지 구매를 한 것 같은데 몇 년째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후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예쁘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를 한번 골라볼 건데 요거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남는 거를 활용을 할 건데 만약에 지금 다시 구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32인치의 IPS 패널 그리고 4K는 지원해야 되고 사실 저는 작업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헤르츠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맥북이랑 같이 쓸 거라서 USB-C 타입을 지원하는지 요 기준으로 볼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은 중고로 맞추면은 요런 걸 맞출 수가 있네요. 주현테크가 그래도 모니터에서 좀 복불복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가성비 있게 나오긴 하죠. 근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교체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요 LG전자 요런 모니터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조금 더 저렴하게 맞춘다 하면은 크로스오버 제품이나 아니면 주현테크 이런 쪽으로 하면 30만 원대로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작업용까지 생각을 했을 때 색감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요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물론 가장 사고 싶은 거는 벤큐긴 하다. 요게 진짜 맥북이랑은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픽은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다음으로는 약간 데스크 테리어 하면은 또 조명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조명이 있고 없고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거든요. 근데 모니터 선반이랑 같이 쓰기에 좋은 거는 저는 줄 조명을 추천을 합니다. 모니터 선반 밑에 쪽에다가 줄 조명 하면은 굉장히 예쁘거든요. 가격대만 생각하지 않으면 필립스 휴 조명 요게 가장 좋긴 해요. 연결성도 좋고 그렇긴 하지만 데스크 선반의 색깔을 많이 바꾸는 경우도 없고 한번 켜두면은 맨날 껐다 켰다 요 정도만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가성비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요 헤이홈 거 요거 추천드립니다. 요게 기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면서도 이 자체로도 허브 필요 없이 바로 와이파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절반이죠. 그래서 요것도 장바구니로 담고 다음으로는 이제 키보드를 따로 사용을 할 건데 만약에 저처럼 맥북이랑 같이 연결을 한다 그러면은 좀 더 가성비 있게 그냥 맥북 자체를 써도 되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트북 거치대를 올려놔가지고 약간 높이를 높여주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아무래도 노트북 모니터를 밑에 쪽으로 가면은 목에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키보드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이트 데스크 테리어에 가장 어울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더라고요. 디자인만 생각하면 요 로프리의 플로우2 요거를 사고 싶은데 사실 가격대가 좀 비싸기도 하죠. 그리고 배열이 이렇게 작은 거는 또 작업성에서는 약간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거는 텐키리스까지다. 그리고 요즘에는 5만원대 기계식 키보드도 정말 잘 나와요. 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요 SPM의 목세축 요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지금도 쓰고 있는 제품인데 요게 화이트에다가 약간 하늘색 그리고 레몬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또 올 화이트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약간 요런 걸로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올 화이트를 원한다 하면은 키캡만 별도로 구매해가지고 화이트로 전부 다 맞춰줄 수도 있고요. 이게 가격이 조금 제가 구매했을 때보다 올랐는데 그래도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6만원 초반이면은 추천하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우스인데요. 아무리 가성비 데스크 테리어라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잡고 있는 요 마우스까지도 너무 저렴한 걸 구매하는 거는 생산성까지 너무 떨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후회하고 바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투자해가지고 로지텍 MX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사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스터 4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3S도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가격 차이가 지금 2배 정도 되잖아요. 물론 로켓 직구 중국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단점은 장기간 사용했을 때 이렇게 좀 반딱반딱하게 되긴 한다. 이런 점은 있긴 하지만 기능상에는 문제는 없긴 하니까요. 이것도 사면은 뭐 4, 5년 쓸 제품이기 때문에 난 좀 더 투자하겠다 하면은 4S로 가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요 정도의 반들반들함 요런 거는 난 포기할 수 있어. 뭐 중간중간 한 번씩 닦아주면 또 괜찮긴 해요. 그런 경우에는 요 마스터 3S 제품 요 제품으로 가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은 가성비 제품이니까 요 3S로 한번 타협을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바로 데스크 매트입니다. 요게 있고 없고가 약간 집으로 치면은 벽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니면 이런 커튼 같은 느낌? 요런 거 하나 바꾸면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분위기가. 그걸 데스크 매트가 해줍니다. 근데 데스크 매트가 또 비싼 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만약에 가격에 좀 투자를 한다 하면은 추천드리는 거는 요 엘라고 마그네틱 데스크 매트. 요거는 지금 요 책상에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요게 위쪽에 보면 자석으로 선정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요것도 깔끔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데스크 매트 쳐가지고 이런 펠트 매트 요런 걸 선택하던가 아니면 이런 1만원대에 있는 요런 가죽 데스크 매트 요런 걸 하나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 화이트로만 있으면 조금 밋밋할 것 같아서 요거는 아이보리 톤으로 한번 가줄게요. 그리고 사이즈 선택할 때는 데스크 매트의 가장 기본 사이즈는 80에 40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고 거기서 조금 더 넓어지면은 90에 45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딱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노트북을 쓰는 분들은 생략을 해도 되긴 하겠죠. 특히나 뭐 맥북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워낙 좋으니까 생략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윈도우 PC다 아니면 좀 노트북이라고 하더라도 좀 스피커 성능이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격 생각하지 않겠다 하면은 옛날에는 오디오 엔진 A2 요게 가격대는 좀 있긴 하지만 또 사운드
사운드 쪽에서는 또 가성비로 불리는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예쁘기도 예쁘고. 근데 그랬다가 어느 정도 커버 디자인이 좀 나왔죠. 이런 브릿지 스피커라던가 아니면 에디파이어 스피커 이런 것도 굉장히 소리가 가성비 있고 예쁘다 이런 평이 많아요. 저도 실제로 봤을 때에도 오디오 엔진 A2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가고 싶다 하면은 요즘에는 작은 사이즈에서는 요게 좀 대세인 것 같아요. 페블 V3 요게 컴퓨터용도 되면서 블루투스 스피커도 같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약간 상방향으로 돼 있어가지고 양쪽에 딱 배치를 했을 때 딱 사용자에게 소리를 쏴주는 그런 배치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간 차지도 적고요. 그래서 저는 요 제품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겠지 싶은데 여기에서 또 핵심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조명이 아직 부족하답니다. 밑에 모니터 선반 쪽에 조명을 달긴 했는데 요게 책상 전체를 밝혀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모니터 바 조명이에요. 만약에 가격대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요 벤큐의 스크린바 헬로2 요게 가장 좋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빛이 책상 쪽으로 뿌려주기도 하고 뒤쪽 벽면까지도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가격대가 좀 많이 비싸긴 하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할인이 있거나 그럴 때 기모아서 사는 그런 느낌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비슷한 제품으로 만약에 가성비로 간다 하면은 전 추천드리는 거는 요 엘레센스 요 제품 추천드립니다. 요것도 뒤쪽으로 뿌려주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벤큐보다는 조금 더 약하다고 알고 있어요. 요거는 저도 실제로 사용해본 모델은 아닙니다. 근데 비슷한 기능을 해줄 수는 있다. 절반 정도 가격에. 근데 저는 요 뒷면까지는 그렇게 필요는 하진 않아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 제품이에요. 조금 더 가성비로 가면은 4, 5만 원대 샤오미 제품까지 구매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요 엘레센스 제품이거든요. 요 똑같은 제품. 요게 원격으로 이렇게 밝기 같은 걸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팔을 뻗어가지고 하는 게 좀 귀찮긴 해요. 거기다 이쪽에 조도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밝기에 어느 정도 밝기가 딱 적당한지 이런 톤도 한 번에 잡아줍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저는 9만 원에 요거를 또 얹어 갈게요. 참고로 요 모니터 바 조명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안 바꾸는 제품군이라 만약에 한 번에 좀 기모아서 간다 하면은 벤큐 제품까지도 추천은 하긴 합니다. 근데 또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긴 한다. 요 정도만 돼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리고 책상에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멀티탭이죠. 멀티탭이 또 바닥에 지저분하게 있으면은 그게 또 굉장히 안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멀티탭 거치대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뚫려 있으면은 뒤쪽에서 봤을 때 또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요 제품입니다. 실제로 이것도 사무실에다가 전부 다 이걸로 배치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게 무타공으로 이렇게 클램프 형식으로 걸 수 있는 타입이라서 웬만한 책상에는 다 맞을 거예요. 이것도 화이트로 담으면은 3만 원이 딱 나오죠. 자, 요렇게 해서 꾸민 모습은 바로 요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조명을 잡아줬고 데스크 테리어 자체도 화이트 톤으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깔끔한 느낌이 나죠. 거기다 데스크 매트로 약간의 색감을 줬고 키보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포인트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점에서 가성비 화이트 데스크 테리어는 딱 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좀 따져보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갈 수는 있긴 하지만 생산성도 어느 정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감성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선에서 맞출 수 있는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데스크 테리어를 좀 가성비 있게 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요 제품들을 기반으로 삼아가지고 나한테 불필요한 거는 좀 빼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거는 타협할 수 없다 조금 더 비싼 거로 가던가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체 가격은 대략 127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 만약 여기에서 훈수 더 주실 분들 아니면은 더 추천하는 템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